자,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삼각비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다 이제 적용을 하면서 예제를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뭐 삼각비 정의에서부터 시작해서 변의 길이를 알고 각의 크기를 구하는 여러 가지 공식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까지 다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문제를 편하게 우리가 풀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문제 봤더니 다음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4개가 나와 있는데 식의 값을 구하여라 또는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를 했던 여각에 대한 삼각비 그리고 세 삼각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 사이의 관계 이 세 가지가 주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 삼각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 사이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각에 대한 거니까 뭐 사인 A의 값과 코사인 90-A의 값이 서로 같은 거 뭐 마찬가지니까 또 탄젠트 A의 값과 탄젠트 90-A의 값이 서로 같은 거죠. 탄젠트 A는 탄젠트 90-A분의 1 역수의 값과 같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잘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첫 번째 문제 봤더니 사인 제곱 50도 플러스 탄젠트 10도 곱하기 탄젠트 80도 플러스 사인 제곱 40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이 사인 제곱이 나와 있으면 사인과 코사인 사이의 관계 그런데 주의할 거 반드시 사인 제곱 50도 코사인 제곱 50도 여기에 꼭 같은 값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사인 제곱 50도 여기도 사인 제곱 40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인 40도는 코사인 50도와 같거든 여각에 의해서. 그래서 얘가 지금 코사인 제곱 50도로 바뀌어줄 수 있으니까 얘랑 얘랑 더해서 얼마? 1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탄젠트 10도와 탄젠트 80도 역시 10도와 80도도 여각의 관계에 있죠. 자, 여각일 때 서로 역수가 된다는 거를 바꿔서 표현하면 곱하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래서 얘가 1, 얘도 1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면서 문제가 풀리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거 봤더니 0부터 x가 90도일 때 요것을 만족시키는 이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탄젠트 3x 플러스 10이 탄젠트 x 마이너스 40분의 1의 값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역시 여기 있군요. 여각에 의해서 3x 플러스 10, x 마이너스 40을 더했을 때 몇 도가 된다? 90도. 서로 여각인 관계에 있다는 거죠. 자, 암산으로 우리 휘릭 해버리도록 합시다. 두 개를 더했을 때 90도가 된다. 그러면 4x가 4x-30도가 90도니까 x는 30도구나. 이렇게 해서 x값을 직접 구할 수 있다는. 그러면 얘는 자 탄젠트 x, 이 사인 x 해주고 요거는 굳이 대입하지 않고 바로 알 수 있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사인 30도의 2배는 플러스 1해서 효용 없어져 주시고 3분의 루트 3. 자, 3번을 다 같이 봤더니 3번은 뭐냐면 문제가 굉장히 길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는 문제일수록 알고 보면 간단한 답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쯤은 이제 눈치를 좀 채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사인 1도에서부터 2도, 3도, 89도까지의 곱분의 코사인 1도부터 89도까지의 곱인데 자 여기에 사용되는 내용은 딱 하나 사인과 코사인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여각 공식이 쓰이게 되죠. 여각 공식 사인 A의 값과 코사인 90-A의 값이 같다. 합이 90도일 때 서로 같은 값을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인 1도의 값과 코사인 89도의 값이 서로 같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사이좋게 약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또 하나 약분을 해줄 필요는 없겠죠. 다 똑같이 약분이 여기서 되고 나면 결국은 남는 것은 1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겠고요. 여각 공식을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봤더니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의 값이 루트 2다 라고 주고서
사인 4제곱 플러스 코사인 4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에서는요.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 나와 있다. 또는 사인과 코사인의 차,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값이 나와 있을 때 문제에 적용하는 거는 사인과 코사인 사이의 관계, 제곱의 합이 1이다라는 거. 자, 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나와 있을 때,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 나와 있을 때 또는 차가 나와 있을 때에는 거의 100%입니다. 제곱을 하세요. 양변을 동시에 제곱을 해줍니다. 자, 이거 제곱을 해주면 사인 제곱 x 한번 써줄까요? 친절하게. 그리고 2 사인 x 코사인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의 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그래서 요것과 요거의 합이 1이다 라는 게 나오니까 이 합만 나와 있으면 우리가 곱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인 x 코사인 x의 값은 2분의 1이 되는구나. 그래서 합과 곱 이런 걸 이용해서 결국은 2차 방정식의 근이 사인과 코사인으로 주어지는 그런 문제에서도 우리가 많이 이런 내용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되어져 있을 때 사인 4제곱 플러스 코사인 4제곱 이거 변형 공식 한 번만 더 써주면 되겠네요. 자, 사인 4제곱 코사인 4제곱의 값은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제곱에서 자 합의 제곱에서 뭘 빼주면 되는 거죠?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의 2배를 빼주면 되는데 자 요건 그냥 바로 쓰도록 할게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의 2배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4분의 1의 2배를 빼는 거니까 2분의 1을 빼준다는 것이고 얘는 뭐 1을 제곱해봐야 1이니까 결국은 사인 4제곱과 코사인 4제곱의 합도 2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봤더니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아까 했던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간단히 하여라 라고 했네요. 자, 간단히 하는데 지금 분수 모양으로 나와 있어요. A가 지금 특수각이 아닌 상황에서 특수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지금 이걸 간단히 하는 분수가 나와 있을 때 간단히 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뭡니까? 이거를 학생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당황만 하고 있는데 분수가 나와 있을 때는 얘가 지금 삼각비로 나와 있던 상수로 나와 있던 뭐 미지수 문자가 들어가 있건 간에 분수가 나와 있는 건 통분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출발 통분을 해주면 돼요. 자, 코사인과 1 플러스 사인 A가 분모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코사인 A 곱하기 1 플러스 사인 A로 그대로 통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2 플러스 2 사인 A가 되겠고 얘는 코사인 제곱 A가 되겠고요. 얘는 1 플러스 사인 A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사인 A 사인 제곱 A 이렇게 해서 통분을 해주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제 드디어 적용이 될 단계가 오겠죠. 자, 분모는 대부분 그대로 두면 돼요. 분자가 간단하게 정리가 돼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봤더니 플러스 2 사인 A 마이너스 2 사인 A 없어져 주시고요. 코사인 제곱 A 사인 제곱 A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1 여기에 플러스 2 해서 얼마? 아하 분모가 0이니까 얘는 0 이렇게 해서 역시 자 간단히 하는 문제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통분만 해서 결국은 또 사인과 코사인 사이의 관계.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봤더니 탄젠트 A가 2로 주어져 있을 때 1 플러스 사인 A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A의 값 또 1 플러스 탄젠트 X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X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사인과 코사인의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직접 이 삼각비들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풀어낸다라는 건데요. 탄젠트 A가 2라고 할 때 이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학생들이 탄젠트는 세 삼각비 사이의 관계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의 값이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사인은 2 코사인 A 그래서 여기에다가 2 코사인 A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이제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고 탄젠트 A의 값이 2가 되도록 하는 직각삼각형을 그려주는 게 제일 확실하고 간단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탄젠트 A의 값이 2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탄젠트 A의 값이
2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을 a라고 했을 때 1분의 2가 돼서 탄젠트 a의 값이 2가 된다. 아하, 그러면 여기에서 빗변이 루트 5가 되는 거니까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값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문자 사용하지 않고 객관식인 경우는 빨리 문제를 풀어내면 되겠어요. 그러면 1 플러스 사인 a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a는 1 플러스 루트 5분의 2가 되는 것이고 얘는 1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간단히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처럼 막 이렇게 힘들게 뭐 탄젠트 세 삼각비 사이의 관계를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모 분자에 똑같이 루트 5를 곱해주면 루트 5분의 2가 되는 것이고요. 칠판이 어찌나 안 지워져 주시는지 그리고 루트 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유리화 루트 5 마이너스 1 루트 5 마이너스 2 칠판 안 지워진다면서 왜 자꾸 틀리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7 마이너스 3 루트 5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 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직각삼각형을 낼름 그려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뭔가 비슷한 것 같긴 한데도 조금 다른 것도 같고 1 플러스 탄젠트 x 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x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사인과 코사인 사이의 코사인의 값을 구하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고 보니까 이 조건에서 내가 탄젠트 x의 값만 찾아내 준다면 얘를 휘리릭 찾아낼 수 있다,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탄젠트 x 값을 빨리 찾아야 되겠구나.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해보면 코사인 분의 사인을 그렇게 여기다 넣어준다. 자 그거 아니고요. 바로 이 상황에서 탄젠트 값을 구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분배해서 해주면 되는 거죠. 1 플러스 탄젠트 x가 2 플러스 루트 3 그리고 2 플러스 루트 3 탄젠트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내가 지금 탄젠트 x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빨리 해보도록 할까요? 자, 해주면 3 플러스 루트 3 탄젠트 x는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탄젠트 x의 값은 3 플러스 루트 3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 돼서 여기에서 또 유리화를 해서 구하는데 수학을 좀 한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 분모와 분자 사이의 관계가 보이시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멋진 학생이 되는 거예요. 뭐가 보여? 보인다니까 잘 보세요. 보여야죠. 자, 3은 루트 3의 제곱이니까 분모를 인수분해를 해볼 거예요. 루트 3을 휘리릭 빼줬더니 루트 3 플러스 1, 루트 3 플러스 1. 오호, 땡큐. 이거 못 봤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못 봤으면 유리화해서 해야죠. 자, 그렇게 하면 시간 오래 걸리고 왠지 폼도 안 나니까. 그러면 탄젠트 x 값이 루트 3분의 1이 나왔죠. 그러면 또 이 조건 만족하는 삼각형 그리라 그랬지. 그래서 또 삼각형 그린다. 어찌나 말을 잘 듣는지. 탄젠트 x 값이 루트 3분의 1인 건 특수각이죠. x가 몇 도? 30도. 자, 그것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죠. 굳이 삼각형 안 그리고도 할 수 있는 걸 또 삼각형을 또 그리면 어떻게? 모양 빠지게. 그러면 사인 x 값, 코사인 x 값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을 봤더니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사인 A와 사인 B다. 이랬을 때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 또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삼각비를 이용하는 문제들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근 나와 있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사인 A 플러스 사인 B를 했을 때 마이너스 A분의 B 언제 나올지 몰라요.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주 나오니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고등부 가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자, 그럼 얘는 4분의 루트 3 A분의 C니까 이렇게 되세요. 자, 조건 이렇게 주고서 사인 A와 사인 B의 합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고 곱이 4분의 루트 3인 걸 이용을 해서 A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거를 뭐 어떻게 연립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A의 값이나 B의 값이 특수각으로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특수각 두 개를 더해서 요런 값, 특수각 두 개를 곱해서 이런 값이 나오도록 하는 걸 빨리 찾아내 줘야 해요.
그러면 2분의 1, 2분의 루트 3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과 2분의 루트 3을 더했고 곱했고 그럼 특수각 30도와 60도인 거죠. 특별히 A에 대한 단서를 달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A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30도 또는 60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5번 문제를 봤더니 2차 방정식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는 0의 두 근이 사인 a와 코사인 a로 주어져 있을 때 k의 값을 구하여라.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그리고 탄젠트 a와 탄젠트 a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좀 전에 했던 문제는 이거에 비하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고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우리가 2차 방정식과 삼각비 같이 연결시켜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근 나와 있으니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빨리 할 수 있는 건 간단히 할까요? sin A 플러스 코사인 A 근과 계수와의 관계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고 두 근의 곱 sin A 곱하기 코사인 A의 값은 2분의 K와 같다.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 다른 문제 풀 때 뭐라 그랬어요? sin A와 코사인 A의 합 또는 차가 나와 있을 때는 거의 100%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양변 제곱하라고요. 자, 제곱을 빨리 해줘 볼까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니까 1 플러스 2 사인 A, 코사인 A의 값은 4분의 9와 같고요. 사인 A, 코사인 A의 값이 2분의 K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K 값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1 플러스 K의 값이 4분의 9구나. 그래서 K는 얼마? 4분의 5예요.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얘네들을 두 개의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학생들이 두 근으로 하는 근이 나와 있을 때 2차 방정식 작성하는 거 어떻게 됐어요? x제곱 마이너스 합x 플러스 곱은 0이다. 자, 두 근 알파 베타일 때 이렇게 했죠. x제곱 마이너스 합x 플러스 곱은 0이다. 자, 그걸 그대로 기억해서 적용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럼 여기서 합을 먼저 구할게요. 이런 거를 식을 복잡하게 쓰지 말고 합을 계산하면 얼마이며 곱을 계산하면 얼마인지 자, 그렇게 해주는 게 더 좋죠. 탄젠트 A, 탄젠트 A분의 1. 자, 요거를 더하라고 했고요. 이거는 다시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 세 삼각비 사이의 관계를 적용을 해서 간단히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하나는 코사인분의 사인, 얘는 역수니까 사인분의 코사인 이렇게 세 삼각비 사이의 관계를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 분수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 가장 기본적인 출발 통분하세요 그랬죠? 그러면 코사인 A, 사인 A 분의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플러스 5후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인 A 플러스 사인 A 곱하기 코사인 A 분의 1 그런데 사인 A 곱하기 코사인 A가 2분의 K니까 8분의 5가 됐죠. 그거의 역수 5분의 8 실수하지 않고 찬찬히 잘 따라가 줘야 돼요. 자, 지금 합을 구하기 위해서 세 삼각비 사이의 관계 통분해서 사인 A 코사인 A가 8분의 5니까 역수 5분의 8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곱은 간단하죠. 왜? 곱하면 얼마야?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2차 방정식 최고차항의 개수가 1로 주어져 있으니까요.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8x 플러스 1은 0. 자, 최고차항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을 작성하여라 라고 했으면 이렇게 써도 관계는 없지만 이거는 등식이기 때문에 개수에 이렇게 5분의 8 유리수를 써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경우에 특별히 지금 최고차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최고차를 굳이 1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보기 편안하게 5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5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봤더니 6번은 이제 함수 y는 3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2 사인 x 플러스 a로 주어져 있는데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12가 나오더라. 그랬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단
x는 0부터 90도까지 예각이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는 이제 삼각비와 2차 함수를 적용하는 그런 문제죠. 최대값과 최소값, 최대값 또는 최소값 이런 거 나오면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거죠. y는 ax-p제곱 플러스 q가 됐을 때 q가 최소 또는 최대가 될 수 있었는데, 물론 정이 여기 있는 경우에는 꼭 우리가 또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요거를 우리가 그러면 표준형으로 완전 제곱식의 모양으로 해줘야 되는데, 코사인 제곱과 사인 x를 가지고 코사인 x에 대한 2차 함수 또는 사인 x에 대한 2차 함수로 완벽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두 개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간단히 하긴 매우 힘이 들기 때문에 사인 또는 코사인 한 가지로만 표현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건 함수뿐만이 아니라 사인 또는 코사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을 주고서 사인 x의 값을 구하여라 또는 코사인 x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해도 반드시 둘 중에 하나로 표현을 해주면 돼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사인하고 코사인 사이의 관계, 이런 거 있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2차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1차 얘를 사인 또는 코사인 하나로 표현해라 그랬더니 학생들이 또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옵니다. 3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2 코사인 90 마이너스 x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복잡해져요. 코사인 x를 크게 치환을 해가지고 하려고 봤더니 얘는 또 그게 같은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고요. 코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와 같다 해서 사인 x에 대한 2차 함수의 완벽한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 사인 제곱 x 플러스 2 사인 x 플러스 3 플러스 a, 요거를 사인 x를 크게 a처럼 생각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 정도는 그냥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치환하지 않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x 마이너스 3분의 2 사인 x 되는 거니까 그것의 절반, 3분의 2의 절반,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고, 9분의 1이니까 3분의 1 플러스 3. 3분의 10 플러스 a. 선생님 계산하는 거 그냥 멍하니 보고 있지 말고 선생님보다 빠른 속도로 암산을 휘리릭 해 나가길 바라고요. 자, 다 했네 이제. 이거를 사인으로 다 표현을 해가지고 표준형으로 바꿨더니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그래프는 위로 볼록한 모양이 되는 것이고, 사인 x가 3분의 1일 때 이러한 최대값이 되는 건데 x의 범위가 0부터 90도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인 x의 범위가 정확하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구해놓고 나서 최소값, 최대값을 꼭 구해줘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얘가 최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닐 수도 있어요. 0부터 90도까지일 때 사인 그래프 어떻게 되는 거였죠? 자, 이렇게 0에서부터 시작해서 1까지 증가하는 그래프였죠. 그래서 사인 x 그래프는 0부터 1까지. 그러면 x의 사인 x의 범위가 0부터 1까지 축이 요 범위 안에 지금 포함이 되고 있군요. 그래서 최대값은, 자, 최대값은 3분의 10 플러스 a가 되는 것이고, 최소값은 자 0에서 갖게 되나요? 1에서 갖게 되나요? 여기에서 지금 더 멀리 있는 1에서 갖게 되는 거니까 사인 x가 1인 거, 자 여기다 넣어줘도 되지만 여기다 넣는 게 더 빠르죠. 사인 x 값이 1이 될 때 코사인 x 값은 0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 플러스 a와 같다. 그래서 얘네 둘을 더했을 때 12가 된다라는 것이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3분의 16 플러스 2a가 12 이렇게 되는 거니까 3분의 얼마가 되는 건가요? 얘가 36. 자, 암산이 안 되네요. 한 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a의 값은 3분의 10. 요 a의 값이 3분의 10 똑같이 여기 나온 거하고 같은 값이 나오네요. 자, 이제 7번을 봤더니 이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렸고 D에서 또 수선을 내려서 교점을 2라고 했을 때 길이 2개 줬고요. 각의 크기 줬어요. 그래서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y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각의 크기만 같다면
모양의 삼각형의 사이즈에 관계없이 삼각 B의 값은 항상 같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X가 여기 있건 다른 데 있건 간에 sin X의 값은 항상 똑같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장 쉬운 삼각형을 이용해서 sin X를 구해줘야 합니다. 이 삼각형에서 이건 직각 삼각형의 닮음을 적용하면 길이를 모두 구해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길이 다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가장 경제적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들어있다고 해서 이 삼각형 ABD에서 길이를 구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여기 지금 얘가 길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Y가 되고 여기가 X가 되면 닮음에 의해서 이 각이 X가 된다는 것쯤은 나옵니다. 그래서 sin X의 값, 이 삼각형 ADC에서 sin X의 값은 10분의 뭐와 같아요? AD. 그리고 코사인 Y의 값은 sin X랑 똑같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도록 합시다. 왜? 서로 여각이니까 sin X든 코사인 Y든 결국 하나만 구해주면 되죠. 가장 경제적인 풀이를 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 닮음에 의해서 AD의 길이는 AD 제곱은 AE 곱하기 AC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4 곱하기 10이니까 40 해주면 AD의 길이는 2 루트 1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sin X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이를 구하는 것도 필요도 없고 딱 하나만 구해서 할 수 있다는 거. sin X는 뭐하고 같죠? 10분의 2 루트 10과 같고 5분의 루트 10인데 sin X와 코사인 Y의 합을 물었으니까 결국 이것의 2배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4니까 5분의 2 루트 10과 같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봤더니 이제 삼각비 활용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활용이 되겠는데 이 강의 양쪽에 A하고 C가 지금 서로 떨어져 있고 AC 사이의 거리를 구해내기 위해서 A에서 같은 쪽으로 100m 떨어져 있는 지점에 B를 잡았다. 그랬더니 각도가 지금 이렇게 나오더라. 그랬을 때 A, C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각비 활용할 때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져 있을 때, 그리고 이건 두 번째 했고요. 첫 번째는 두 변과 끼인 각이 나와 있을 때 사인하고 코사인 이용해서 다른 쪽 변의 길이 구하는 것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두 각과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걸 알고 있을 때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었어요. 사인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죠. AC의 길이를 구해내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수선, 직각삼각형을 내려가지고 해주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요 AC의 길이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이 길이를 알아야 되고, 이 길이는 자 해서 공식, 여러분이 이제는 다시 유도를 해주는 게 아니라 공식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하니까 AC의 길이는 요각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sin C분의 100 sin B와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 각이 살아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기억해가지고 얼른 기억해주면 됩니다. 암기할 때 sin C분의 100 sin B의 값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두 각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sin 74분의 100 곱하기 sin 62도의 값과 같다라는 것을 계산을 해주면 A부터 B까지 우리가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물론 이게 정확한 값은 아니기 때문에 근사값으로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삼각비의 값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삼각비 표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9번 문제 봤더니 삼각형이 지금 ABC가 원에 내접하게 지금 그려져 있고요. A 대 B 대 C 각의 크기가 3대 4대 5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접원 반지름 4cm일 때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접원 반지름 이용해서 우리가 넓이 구하는 거 4R분의 ABC 이런 거 한번 있었죠. 넓이 구하는 거. 그래서 그건가 하고 봤더니 세 변의 길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얘를 사용할 수는 없겠고요. 그러면 각의 크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변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내접원 반지름 또는 외접원 반지름 이용할 수 있고, 삼각비, 완전한 삼각비 2분의 1 AB 끼인 각 sin C 이용해서 그거를 적용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 문제를 적용을 학생들이 잘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각이 지금 3대 4대 5로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 180도를 3대 4대 5로 휘리릭 계산을 해줬더니 45도, 60도, 75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거를 어떻게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3개로 쪼개서 넓이를 여러 가지로 쪼개서 구하는 게 모든 단원에서 굉장히 심심치 않게 잘 나오고 있죠. 자, 삼각형 ABC의 넓이를 삼각형 OAB, OBC, 삼각형 OCA 이렇게 3개로 쪼개서 삼각형 넓이를 접근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2분의 1 요거 하나만 해볼까요? 2분의 1, 4 요 각만 알고 있으면 2분의 1, 4의 제곱 사인 삐리 해주면 되는데 얘는 얘 뭐가 되는 중심각 75도라면 150도, 45도라면 90도, 60도이면 120도. 결국은 얘네가 지금 다 특수각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4 곱하기 4는 다 똑같으니까 자, 그거는 그대로 두고요. 사인 150도, 사인 90도, 그리고 사인 120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90도 값이 1인 거 알고 있고 사인 150도 값은 사인 30도와 같이 2분의 1 그리고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 얘는 1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8 곱하기 2분의 3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4에 3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해서 2분의 1 AB 사인 값을 이용해서 삼각형 넓이를 쪼개서 접근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삼각형 ABC에서 각도 나와 있고 AB의 길이, BC의 길이를 주고서 BD의 길이를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 두 변하고 끼인 각을 주고서 그 사이에 있는 변의 길이를 물었습니다. 이 문제도 거의 삼각형의 넓이를 쪼개서 하는 좀 전에 했던 거하고 같은 유형이에요. 이 길이를 구하는데 삼각형 ABC의 넓이를 전체를 한꺼번에도 물론 구할 수 있지만 이거를 쪼개서 삼각형을 쪼개서 넓이를 구하는 거 굉장히 자주 이용된다 그랬죠. 그러면 ABD, BCD 해주면 되는 거고 쪼개서 BD의 길이를 X라고 두고요. 2분의 1, 4X, 사인 30도, 2분의 1, 4루트 3X, 사인 120도를 했을 때 2분의 1 요거 같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2분의 1, 4루트 3, 사인 150도 2분의 1 그다음에 2분의 1, 4X, 사인 30도 그리고 2분의 1, 4루트 3X, 사인 120도는 60도 값과 같으니까 루트 3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뭐 루트 3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간단하게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그거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네 해주면 4루트 3은 x 플러스 3x 이렇게 되네요. 오, 아주 간단하게 되네요. 더 복잡하게 되려나 했더니 4x는 4루트 3이니까 x의 길이는 루트 3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삼각형의 넓이를 2개로 쪼개서 또는 3개로 쪼개서 두 변과 끼인각 사인을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거 자유자재로 활용 가능하시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11번에서 정사각형 ABCD에서 AD의 중점 CD의 중점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지금. 그랬을 때 이 사이에 껴있는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알면 나머지 것들을 금방 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이 많이 해가지고 옵니다. 가장 먼저 이 보조선은 다 그어줘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코사인을 적용해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코사인 값을 알아내고 나머지 사인하고 탄젠트 값을 구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길이 B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길이를 간단하게 표현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자, 1, 2 이렇게 놓고 정사각형이니까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가 루트 5가 되는 것이고 여기 길이도 루트 5가 되는 것이고 여기 길이가 루트 2가 되니까 코사인 제곱
자, 코사인 이 법칙에서 우리가 코사인 값을 알아낼 수 있었죠. 자, 그렇게 해서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으면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사인하고 탄젠트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선생님은 여기에서는 그거보다는 뭘 적용을 해볼 거냐면 두 변하고 끼인 각 사인을 이용해서 넓이를 이용해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잘 연습을 해서 문제에서 아 이거 그거구나 빨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적용해서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넓이가 4가 되는 것이고 이 넓이가 1, 얘가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넓이는 얼마가 나와요? 2분의 3이 나오고 있죠. 자, 넓이가 2분의 3 나왔으니까 결국은 2분의 1 루트 5 곱하기 루트 5 사인 세타를 했을 때 그 값이 뭐와 같다? 넓이 2분의 3과 같다.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게 코사인 법칙 적용하는 것보다 더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인 세타의 값은 5분의 3. 그렇다면 코사인 세타의 값은 사인 세타의 값이 나와 있을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이나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해내는 것도 역시 가장 단순한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해주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5분의 3, 그러면 얘는 4 이렇게 되는 거죠. 3자 어딨어? 자, 여러분 3자 보이시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 탄젠트 세타는 4분의 3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평행사변형 ABCD에서 두 변과 각 B를 알려주고요. 대각선 B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BD의 길이를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해주고 나서 얘가 60도니까 얘가 120도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삼각형 ABD가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어서 여기서 수선을 내리는 방법은 안 되겠고 이등분을 했을 때 이게 30, 30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떡하나 자, 그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찾아낸 방법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BD의 길이를 구해내야 되기 때문에 BD의 길이가 포함된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서 해주면 됩니다. 이건 삼각비, 삼각형 사이에, 직각 삼각형 사이에 나오는 길이비라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문제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많이 다뤄주지 않았고 새롭게 많이 나왔던 뭐 삼각비를 이용한 넓이라던가 뭐 삼각비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주로 풀었는데 이걸 또 잘 적용하지 못해서 가볍게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수선만 하나 내려주면 끝났죠. 얘가 몇 도가 되니까 60도가 되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10 나오는 거고 얘는 5 루트 3, 10 이렇게 해서 BD의 길이 가볍게 할 수 있겠네요. 정말 가볍죠? 자, 19의 제곱 얼마? 361, 5 루트 3의 제곱 루트 75 이렇게 해서 계산은 생략.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13번 문제를 하고 마치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문제가 뭔지 봤더니 세 개의 꼭지점에서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서 대변에 내린 수선의 길이비가 2대 3대 4로 주어져 있을 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값을 물었어요. 그러면 일단 그림이 나와 있지 않을 때에는 뭐 당황하지 말고 조건에 맞는 그림을 빨리 그려주면 되는 거죠. 자, A, B, C에서 수선의 자 여기 대변에 내린 수선의 길이 B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 수심하고 관련된 건가? 전혀 아니고요. 자, 수심하고 관련된 문제는 전혀 아니고 여기에서 D, E, F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2대 3대 4라 그랬어요. 길이비가 2대 3대 4라고 했으니까 그랬을 때 지금 요 A, B, C 요 길이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값을 물었는데 사인 법칙에 의해서 자 사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이 알과 같다 외서분의 반지름 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값은 결국 A 대 B 대 C의 값과 같다라는 것을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값만 알아내면 굳이 사인 값을 구하지 않고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길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길이 수선의 길이비가 2대 3대 4라 그랬으니까 요 길이를 2x, 3x, 4x 이렇게 해서 넓이를 적용을 해줘야 되겠네요.
두 변과 끼인 각 사인 이용하는 그 넓이 말고 가장 원초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밑변, 높이 그 넓이를 적용을 해주면 a 곱하기 2x의 2분의 1 다 똑같으니까 2분의 1 뺄게요. 그러면 삼각형 넓이 2ax의 값과 그 다음에 3bx의 값과 그 다음에 4cx의 값이 모두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잘 정리를 해서 a 대 b 대 c의 값만 알아내면 되겠고 비례식을 적용해주면 되는 거니까 x 약분되는 거 가볍게 할 수 있고요. 여기서 a 대 b 대 c의 값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면 2와 3과 4의 최소 공배수. 자, a 대 b 대 c가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값과 같다. 이런 비례식 성질이 있으니까 최소 공배수 12로 양변을 똑같이 나눠보세요. 자, 6분의 a는 4분의 b는 3분의 c와 같다. 오호, a 대 b 대 c는 뭐랑 같다 그랬어요? 아까 자, 한 번 더 강조.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값과 같다고 했죠. 그래서 6대 4대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적용돼서 문제들을 우리가 즐겁게 풀어봤고요. 연습 많이 하시고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